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12시 1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기를 지금 할 차례죠. 그래서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을 할 차례입니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도 곁들이고 이래야 재미가 있고 인간적인 그런 인간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싹 이렇게 정면만 응시하고 나무 위키만 줄줄줄 읽어 내려가면은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도 이제 곁들이고 해야, 개인적인 얘기도 곁들이고 해야 재미가 있고 인간미 있게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얘기를 얼마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말이죠. 이 나이 들도록 결혼 안 하고, 나처럼 이렇게 남자도 나이가 들도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도 그래요. 요즘은 여자들이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이거를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배가 불렀다 이런 얘기죠. 여자들이 굉장히 눈들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꼭 정우성, 현빈, 원빈, 장동건이 이런 배우들만 찾는단 말이죠. 장동건이, 원빈, 현빈 이게 입에 올랐어요. 여자들 입에. 그러면 장동건, 현빈, 원빈 이런 사람들, 정우성이 이런 사람들 키가 얼마죠? 다 180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우성이 알죠? 정우성이가 18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재가 182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180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빈, 장동건이, 이 현빈, 권상우 이런 배우들 여자들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맨날 권상우, 그다음에 현빈, 원빈 이런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키가 180이 넘고 늘씬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골라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이 길거리 나가보면요. 우리가 동양인이잖아요. 특히 서양인도 아니고 동양인. 특히 동양인은 작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응? 근데 입만 열었다 하면 현빈, 원빈만 찾아.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 여자들도 그래. 탈북민 여자들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유튜브 방송하는 걸 내가 아주 재미있게 흥미있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탈북민 여자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입만 열면 현빈, 원빈, 장동건이, 현빈, 원빈이가 나온 드라마를 북한에서도 숨어서 보고 이러다가 탈북을 했다네. 그렇게 눈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높은 게 탈북민 여자들도 눈이 높고 탈북민 여자들도 그렇게 눈이 높으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원래 태어난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겠느냐. 그러면 현실에서 현빈, 원빈, 장동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골라 뽑은 사람들이에요. 골라 뽑은 사람들이니까 키가 180이 넘고 날씬하지. 실제 길거리 나가봐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게 이 TV, 유튜브 이런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비주얼의 영향이야. 너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많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렇게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부 시집을 안 하고 전부 처녀를 늙는 거야. 그 여자들도 요즘에는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평생 독신으로 사는 거지, 이제. 그런데 여자나 남자나 이 혼자 살면 내가 제일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단점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면, 특히 여자는 아마 더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살면요, 이 주변 남자들이 자꾸 찝쩍거리는 수가 많습니다. 네, 아주
틈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몸도 갖다 댈라리고 남자라는 거는 이 불화를 찬 존재거든. 이 방울 함세웅 신부가 그랬더라고. 이낙연이하고 뭐 방울 찬 사람들이라고 했듯이 이 방울이라는 게 뭡니까? 불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페니스를 달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나부터도 이 순놈이라고 순놈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여자만 보면 직접되기인데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직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죄명이 못 죽거든. 임자 있는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칼치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가서 이미 임자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렇게 직접되지 못한다고지. 근데 이 나이 들수록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 뭐 과부 수처녀 이런 것들은 아주 그렇게 남자들이 찍적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혼자 사는 여자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결혼해 돼요. 결혼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생기면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근데 또 남자는 어떠냐. 남자가 나처럼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요. 오해가 또 많이 생겨요. 어떤 오해가 많이 생기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나보다 연상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한 80대 중반이 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 예전에 내가 같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디 뭐 백화점 어디에 뭐 경비를 한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항시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거 일도 엉망을 해. 저거 일도 엉망을 하고 저놈이 호로 새끼야. 호로 자식이라는 것도 점잖은 거예요. 그 노인네가 나보고 뭐라고 계속 욕을 하냐면 저거 호로 새끼. 호로 새끼라는 게 뭐냐면은 그 부모 없이 그 편모스라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붙이는 욕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저거 호로 새끼. 저거 말이야. 저 새끼 일도 엉망을 해는 새끼가 저 새끼 호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노인네한테 감사드린다고. 그 노인네가 욕을 했으니까 내가 그나마 처리돼서 이렇게 제대로 사랑구실하지 그 노인네가 욕을 안 했으면요. 지금 이 망나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나를 바로 잡아준 인간적인 스승이다. 그 노인네 성씨가 김아무개야. 이 김씨들이 나를 그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훈계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김씨 여러분들한테 많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별명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 유튜브를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내 별명을 다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유튜브를 꾸준히 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별명이 뭐냐? 속담 박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속담을 내가 아주 아주 그냥 박사입니다. 속담 박사. 우리 속담에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돈은 개같이 벌어라. 그래서 개같이 벌은 돈으로 귀한 일에 그 돈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정승이란 벼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에 정승이란 벼슬이 있거든. 그렇게 정승이란 벼슬이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 장관급, 정부의 장관급 이상 되는 벼슬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같이 그렇게 천하게 벌어가지고 정승이란 그 높은 신분처럼 돈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말만 되면 이렇게 얼굴이 쇠서 싹 하고 조명을 환하게 켜고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어이구 저놈이 뭐 어디 사무직이라도 뭐 편안히 앉아서 뺀때라도 놀리는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그리고 내가 얼굴이 또 도둑놈 소도둑놈 같이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날 보고 기집애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덜하지. 나이가 어렸을 때는 피부도 곱고 오죽이 뽑겠어요. 나보고 그래 내가 이쁘다고 하니까 누군가 또 그럽디다. 남자는 멋있다고 해야지 기집애 같다는 게 이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남자는 멋있다고 해야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지. 아니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만 하고 이쁘다. 이거는 한마디로 모욕적인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고 이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다 내가 이마에 사무직 뺀대쟁이로 써붙이고 다니나 봐. 나를 보면 다 이제 의자 앉아서 뺀대 놀리는 직업. 뭐 공무원 나부랭이 이런 걸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그런 스타일로 봐요,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일요일 날 주말이면 얼굴이 새소싹하고 환한 조명을 얼굴에 받고 이렇게 유튜브 녹화라니까 저놈이 어디 공무원 나부랭이니까 또 얼굴이 또 험상궂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디 저놈이 공무원 나부랭이인가 어디 뺀때리도 놀리고 있는가. 내가 공장에서 뭘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종이박스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종이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내가 파지가 나오는 게 파지가 많이 나와요. 파지를 치우는 내가 노인이에요. 파지를 치우고 또 여러분들 나와 같은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나와 같은 업종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내가 얘기를 해도. 이 도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무송. 그 뭐냐면 이제 박스에 나오면 그 망치로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런 걸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허드렛 일을 공장에서 하는 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돈을 그렇게 개같이 벌어가지고 주말이 오면 이렇게 주말이 있다가 오면 그 돈을 그렇게 평일에는 개같이 버는 돈으로 주말이 오면 정승같이 아주 고귀한 일은 이광수 소설가가 어떻고 누가 어떤 글을 썼고 그 글이 어떤 참 평론을 받았고 이런 폼 잡는 얘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생깁니다. 내가 해외 클래식 디바 술래라고 외국 소프라노들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해외 소프라노 그 영상을 올리는 게 내가 그 영상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해외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가지고 오거든. 해외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내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외 유튜브도 많이 시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그러지. 야, 저게 공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 노인인데 어이구 지잘났다고 주말만 되면 싹 품 잡고 나와서 품 잡고 얘기를 하거든. 야, 저놈이 나라 망신 다 시키는 놈이로구만. 그래도 공직자가 되고 탁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탁 이렇게 나와서 평소에 공직자라면은 넥타이 탁 매고 양복 입고 나와서 이광수가 어떻습니다. 어쩌고 이렇게 품을 잡으면 이해를 할 텐데 저놈이 평일에는 아주 거지같이 쓰레기를 치우고 이러다가 주말만 되면 저놈이 또 저렇게 지랄하거든. 싹 나와서 폼을 잡고 지랄하거든. 그러니까 해외의 코리아 망신은 이승열이가 다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노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밑바닥 노인이 이렇게 뭐 나와서 근사한 얘기들을 많이 떠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야, 한국은 제일 밑바닥 노인이 나와서 저렇게 아는 소리를 떠들고 하니까 한국은 지식인의 나라다. 이렇게 좋게 볼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한국을 망신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오히려 높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놈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의 상식이 이게 불과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 지식인들이 많은 나라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얘기가 이렇게 자꾸 여러 다른 방향으로 진전이 됐는데 원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나 요즘에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뭐 장동건, 우원빈, 현빈만 찾다가 눈이 높아서 처녀로 늙는 여자들이 대다수고 남자는 나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여자들이 또 없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없고 또 현실적인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까는 평생 여자가 혼자 살면 남한테 이렇게 업신여김을 많이 당하고 주위의 남자들이 이 페니스 달린 남자 불화를 찬 남자들이 자꾸 찌쩍거린다.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결혼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자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혼자 살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오해가 많아져요.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주위에 누가 있잖아. 내 옆에 사람이 장가간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근데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장가 갔는데 그 사람한테 예쁜 처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괜히 그 사람 동서지간이라고 또 오해를 해요. 이승열이가 저 사람하고 동서가 된대. 동서래. 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 소문을 내가 많이 들으면서도 내가 그 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에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 내가 대꾸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내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지금 한 80대 중반 정도 된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노인 내가 사위감으로 일하고 또 오해를 받았어요. 그 노인하고 같은 공장에 다니니까 같은 공장에서 같은 데서 일을 하니까 아마 그 노인네한테 딸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 사위감이라고 또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 근데 한때는 내가 이 사진 찍는데 이거를 찍사라고 남들이 찍사라고 나를 놀려대더라고. 이 찍사에 미쳐가지고 이거 뭐 협회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또 거기서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아무개가 이제 그 이쁜 처제가 있었나 봐. 나는 그 처제를 보도 못했어. 처제라는 그 처제가 그 사람한테 처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만 소문으로 들었지. 직접 내가 그 처제를 만나봤다든가 말이라도 한번 나눠봤다든가 이게 전혀 없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처제가 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하고 또 동서지간이다. 이렇게 그 오해를 내가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결혼한 남자나 이 여자나 결혼 안 하고 살면요. 그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또 이렇게 혼자서 남자도 장가를 먹고 혼자 살면요. 장가간 페니스 달린 남자애들이 뭐 나는 벼슬을 해서 이렇게 장가 갔노라. 그래 아주 꺼덩을 친단 말이죠. 꺼덩이라는 말이 사투리인지 어찌든 하는 건데 그렇게 잘난 체를 한단 말이죠. 나는 장가 갔어. 저기 그때 장가도 못 갔어. 애가 아주 불쌍해. 아주 불쌍하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서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 혼자 살게 되면은 그런 점이 그 나쁜 점입니다.
지금 20분 경과했는데 자꾸 그 이광수와는 관계가 없는 이런 얘기를 해서 또 20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이광수와는 관계가 없는 이런 얘기를 해서 또 20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백혜원과 이혼하고 4년 연하의 양천호 씨 허영숙과 재혼하였다. 아, 양천호 씨네요. 양천호 씨. 예? 허영숙이가 양천호 씨인데 여러분들 잠깐 봅시다. 양천호 씨라고 하니까 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예? 잠깐만요. 좀 기다리십시오. 아, 허경영 씨는, 내가 그, 허경영 씨가 그 요즘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허영숙이가 양천호 씨라고 하니까, 허영숙이가 양천호 씨라고 하니까 그 허경영, 허경영 씨와 이렇게 같은 그 본인가 했더니 다른 본인이에요. 허경영 씨하고는 다른 본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영숙과 재혼하였다. 허영숙은 일본 유학 당시 만나 연애하던 여성이었다. 그러나 1918년 11월 중순경 우들로우 1순위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14원칙에 의거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였다가 다음 달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 청년 독립단에 가담하였다. 출국 직전 그는 윤치호를 찾아가 대표자 파견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윤치호는 그에게 여비만 주고 운동 참여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했다는 겁니다. 그라는 건 누구냐면 이광수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광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서울에서 몇몇 동지들을 만나보고 그 길로 다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간다. 일본 체류 당시 그는 글을 잘 지어서 유명하였다. 당시 유학생의 한 사람인 최태영은 후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84는 이광수가 썼는데 춘우는 글을 잘 써서 당시 이미 유명했죠 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태영.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는 타고난 이제 문필가였던 것입니다. 아주 타고난 이 글 쓰는 재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18년 12월부터 그는 28 독립선언을 치밀하게 준비 주도했다. 그러니까 선언문, 28 독립선언문도 이광수가 이제 집필한 것이죠. 상하이와 도쿄에 있던 유학생, 청년 독립운동가들과 28 독립운동 사건을 모의하면서 연락차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여운형을 당수로 삼아 조직된 신한청년당에도 관여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주의 운동에 감화를 받아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1919년 2월 백관수, 김상덕, 최파룡, 김도연, 송계백 등과 제1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였다. 또한 여러 선전 홍보물 등을 발간 인수하여 양심적인 지식인계층의 각성과 협력,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네요. 졸업하지는 못했고 중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주의 운동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와세다 대학을 중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명분상에는 이렇고 아마도 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광수가 본래 자기 집이 부유해서 자기 집 돈을 갖다가 일본 유학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전히 주위의 도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간 건데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서도 아마 중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경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공부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공부하는 것 같으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끝까지 졸업을 하는데 이광수가 그런 경제력이 없거든요.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건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준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끊어지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면서부터 또 길어지는데 지금이 26분 경과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독립선언. 상하이에서 그는 김규식, 신채호, 신성모, 신규식, 신익희, 윤보선 등의 청년 지사들을 만났다. 신익희. 여러분 신익희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호남 지방에 대통령 유세를 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안에서 이제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한편 신채호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김규식이 문법 문제를 고집하다가 뜻만 알면 그만이 아니냐는 신채호와 심하게 다툰 뒤 그가 대신 신채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채호 역사학자죠. 신채호. 근데 이제 김규식이가 영문법을 이렇게 신채호한테 가르치다가 신채호가 그 뭐라고 하냐면 뜻만 알면 되지. 예. 뭐 시시콜콜 문법을 다 알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김규식이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김규식이와 신채호가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이광수가 신채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규식은 상하이에서 신채호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신채호는 영어를 읽을 때마다 한국의 조사를 꾹 넣었다. I am a boy라고 하는 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나네요. 신채호는 영어를 읽을 때마다 한국어의 조사를 꼭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am a boy 그냥 이래야 되는데 I는 am a boy라고 읽는 그런 식이었던 것이요. 문장마다 하여 슬람이라며 한문일 듯 토도 달았다. 김규식은 매번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신채호에게 야단쳤다. 그러니까 그냥 I am a boy 해야 되는데 I는 am a boy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읽으니까 김규식이가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이제 야단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채호는 발음은 쓸데없으니 뜻만 가르쳐달라 해도 까다롭게 군다며 투덜댄 뒤 영어 선생을 소설가 이광수로 바꿨다. 상하이에서 만난 인사들 중 김규식과는 호용호재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같은 불안 환경의 멸시와 고난을 받고 자란 점 등에 대해 동병상련을 느꼈고 김규식은 더욱 그를 친동생처럼 각별하게 챙겨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광수와 김규식이는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이제 지낸 사이라는 것이죠. 김규식이는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1919년 1월 신한 청년당 당원으로 일본에 파견, 상하이를 출발하여 베이징을 거쳐서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 도쿄에서 제일본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고 2월 8일 28 독립선언의 선언문을 기초하였다. 그는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과 독립운동 거사에 관한 모의를 하고 스스로 도쿄의 조선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다. 2월 8일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인 신익희, 최파룡, 김도현, 김준현, 안재홍, 윤치영, 나혜석, 김상덕 등과 함께 28 독립선언을 발표한다. 바로 28 독립선언이 이건데 이것이 이제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뭐 어딜 가나
글을 잘 쓴다고 소문난 사람이니까 이 28 선언문도 이제 이광수가 작성한 것이죠. 1. 본단은 한일 합병이 오족의 자유의사에 출지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의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함. 본단. 그러니까 신한청년단 단원이죠. 이 본단이라는 거는 이제 신한청년단 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가 아니라 소집하야. 이게 이제 조선어 투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한국말 투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제 조선말 투입니다. 이승만도 이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할 때. 뭐 우리 국민들은 무슨 거 하여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리하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단은 만국평화회의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후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 대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해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유원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함. 우후 유원은 가히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 행동을 취함. 전쟁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함. 차로서 발생하는 참여는 오족의 기책을 임치 아니함.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전쟁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함. 영원히 혈전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피를 흘리는 전쟁을 선포함 이런 얘기죠. 그로서 발생하는 비참한 일은 오족이 일본의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족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오랑캐 아마 이 오랑캐 오족을 써서 오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광수만 해도 옛날 사람이란 걸 짐작을 합니다. 이게 한문투의 말입니다. 한문. 예. 그러니까 이게 한문투의 말이죠. 한문투의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투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지금 사람들과 말투가 많이 다릅니다. 학생 시위대는 추는 이광수가 기초를 세운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한 뒤 거리 행진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막아섰고 양측 사이에는 격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파룡 등 시위 학생 60여 명이 체포됐다. 지금 33번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는 변장하고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이런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이제 체포하려고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광수는 빨리 재빠르게 변장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은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다. 중국에 도착하자고는 영자신문, 차이나프레스와 데일리뉴스를 찾아가 동경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문을 알려 세계에 보도케 한다. 그러니까 차이나프레스라는 건 이제 미국계 신문이고 데일리뉴스는 이제 영국계 신문입니다.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벌인 28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다. 이런 걸 보도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추노는 그 두뇌의 뛰어남으로 해서 후일 임시정부에서도 큰 비중을 두게 된다. 다시 도쿄로 돌아온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조선반도 내에서 사건을 일으켜야 한다는 김규식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칼럼과 전다지를 익명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후 임시정부 활동에 가담한 이광수의 와세다 대학 학적부 이름은 검은 줄로 지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독립운동에도 이광수가 가담하니까 일본이 이광수라는 존재를 좋지 않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광수가 다녔던 와세다 대학 학적부에 이름을 아주 검은 줄로 지워버렸다 이겁니다. 퇴학 사유란에는 학비 미납이라는 내용의 일본 한자로 적혀 있었다. 이광수와 최파룡, 송계백 등 28 독립선언 주동자 3인의 학적부는 1999년, 1996년 케이블 TV Q채널의 취재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담당 PD인 김권재는 다니구치, 구나오, 와세다 대학 교목과정이 학칙상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이므로 특별히 공개한다며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3월 1일 국내에서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자 은신에 있다가 변장을 하고 중국인을 가정하여 상하이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과 그 요소의 이제 주요 도시에서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니까 숨어 있다가 변장을 하고 중국인으로 변장해서 상하이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광수가. 그러니까 뭐 이광수가 변장술도 또 뛰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경찰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변장을 해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그 변장술에도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와세다 대학의 그 이광수가 그 퇴학한 그 사유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학비 미납. 학비를 내지 않았다. 학비를 자꾸 내지 않아서 퇴학이 됐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가 와세다 대학을 간 거는 주의 도움으로 간 겁니다. 뭐 자기가 돈이 있어서 갔겠어요. 내가 처음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 아버지는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돌아다니면서 술을 퍼먹고 여색을 즐기는 한량이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뚜렷한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여색을 즐기는 한량이었었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광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와세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돈으로 들어갔으면은 뭐 졸업할 때까지 버티겠지만 그건 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끊으면 뭐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퇴학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오늘도 또 시간이 많죠. 그래서 뭐 오후에도 또 녹화를 하게 될런지 실증이 나면 또 내일 또 녹화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